비행기 내부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잔잔했다. 국제선 특유의 은은한 조명이 객실을 감싸고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들기 시작하는 시간. 하리는 마지막으로 통로를 점검하며 정돈된 미소를 유지했다. 이 구간만 지나면 거의 다 왔네. 스스로에게 짧게 속삭일 때였다. 으아아. 갑작스러운 아기의 울음이 객실을 찢듯 터져나왔다. 그 울음은 단순한 보챔이 아니었다. 숨이 넘어갈 듯 떨리고 공포에 가까운 절박함이 묻혀 있었다. 하리는 즉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멸창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한 생후 몇 달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였다. 하지만 보호자는 창백하게 실신한 상태였다. 승객님 들리세요? 어깨를 흔들어도 반응은 없다. 숨은 있지만 의식은 전혀 없다. 하린의 시야에 한 가지가 들어왔다. 아기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울다가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는 작은 흉부. 아기 저혈당 아니면 탈수? 경험상 위험 신호였다. 기내에 분유 있나요? 다른 승무원이 다급히 묻자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보관 중이던 비상분유는 방금 탑승 전에 폐기됐어. 유통기한 문제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울음은 더 거세졌다. 아기의 호흡은 점점 끊어질 듯 불안정해지고 온몸이 떨렸다. 하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동시에 단 하나의 해결책만 떠올랐다. 나밖에 없잖아.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자기 결심이었다. 하린은 팀장을 향해 숨을 고르고 말했다. 팀장님, 제가 할게요. 팀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하린아, 그건. 아기 상태가 더 나빠지면 우리가 책임 못 져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빈 승무원석으로 옮겨진 아기. 하린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옷깃을 정리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기가 내쉬는 희미한 숨을 보자 두려움보다 본능이 앞섰다.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작은 아기를 살며시 안으며 속삭였다. 그 순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본능적으로 작은 입을 벌렸다. 그리고 하린은 모든 시선을 잊고 모든 판단을 잠시 멈춘 채 아기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기장은 조종석에서 상황 보고를 받고 말했다. 실신한 보호자는 수송 후 조치. 아기는 승무원이 임시로 수유 중이라 뭐라고? 조종사가 놀라며 되묻자 기장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응. 그 승무원 아마 오늘 인생이 바뀌는 날을 맞은 모양이야.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팔 위에 남아 있었다. 하린아,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팀장이 진심으로 말했다.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승객들은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다. 하린은 아기를 조심스레 안고 문 앞으로 이동하려던 그때 짧은 무전음이 울렸다. 3회 승객 보호자 입국장 앞에서 대기 중. 신원 확인 요망. 팀장이 다음 문장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보호자 이름 이도현. 하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다. 한국은 물론 해외 경제지에서도 다루는 인물. 실시간 시가총액을 뒤흔드는 천재 투자자. 국내 최연소 그룹 회장. 그가 이 아기의 아빠라고? 팀장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린아, 일단 네가 안고 나가야 될 것 같다. 보호자분이 직접 확인하겠다네. 하린은 잠시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제가요? 네가 아기를 수유했잖아. 상황 설명도 네가 제일 정확하지. 하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플래시처럼 강렬한 존재감이 먼저 느껴졌다. 키가 크고 검정 울코트 차림의 남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중심이 되는 분위기. 차갑고 정돈된 눈매. 그러나 지금은 그 눈이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남자가 하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를. 그리고 걸음을 재빨리 내디뎠다. 제 아들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그는 아기의 뺨을 손끝으로 스치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무사히 있네요. 하린은 긴장한 채 말했다. 수유 중 요구량이 부족해지면서 울음이 심해졌고 보호자분이 실신하셔서 긴급하게 제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도연의 시선이 할인에게 또렷하게 향했다. 날카롭지만 깊이 있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린 겁니까? 할인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고든 질문이었다. 저는 그냥 최선을.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닙니다. 그 정도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도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다가왔다. 비행기는 착륙 절차에 들어갔고 할인의 숨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기는 이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이 은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는 깊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그러니 당신이 거절하기 어려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둘을 감싸는 가운데 그의 마지막 문장은 너무도 확실하게 박혀왔다. 당신, 우리 아이의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입국장 한복판.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과 안내 방송 소리가 가득한 공간인데도 할인과 도연 사이의 공기만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도연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우리 아이의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불안과 간절함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제가 그걸 어떡해요? 도연의 시선이 내려가 아기를 바라봤다. 잠든 아기의 입가에는 안정된 호흡이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낯가림이 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반응을 거칠게 보이죠. 그런데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보았다. 정확하게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당신에게만 이렇게 조용합니다. 할인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느꼈던 온기, 떨림, 그리고 작은 생명. 그 모든 감정이 다시 되살아난다. 그건 지금 상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특별하다거나 그런 건 특별합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할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도연의 오른쪽에 있던 비서가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도연은 그 가방을 받지도 않고 명령했다. 지금 바로 준비해. 돌봄 계약서 초안, 개인 케어 동의서, 보안 유지 조항 전부 포함해서. 비서는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다. 지금 여기서요? 네. 지금이니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할인을 보았다. 할인 씨. 어떻게 내 이름을? 할인은 이유를 물으려다가 입술을 다물었다. 승무원 명찰을 보고 있는 그는 이미 통제된 눈으로 모든 정보를 스캔하고 있었다.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 아이의 전담 케어를 맡아주시죠. 제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안정 요인이 되어주세요. 할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저는 승무원이고 제 일도 있고. 그녀는 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도연의 다음 한마디가 그녀의 말을 단숨에 멈추게 했다. 조건은 당신이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순간 비서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급히 켰고 그 위에 떠오른 숫자들이 할인의 숨을 멎게 했다. 0이 너무 많았다. 이건. 할인이 숫자를 보고 순간 말을 잃자 도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감사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준다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다. 당신 인생은 오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금 더 꽉 안았다. 아기는 마치 그 목소리조차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작게 아주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할인은 깨달았다. 이 제안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고.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알던 어떤 남자와도 같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항 귀빈실. 도연은 한마디 말도 없이 앞장서 걸었고 할인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귀빈실 문이 조용히 닫히자 공항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고 호텔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정적이 남았다. 비서는 이미 휴대 태블릿을 펴놓고 계약서 초안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었다.
여기 앉아주세요. 도연이 짧게 말했다. 하리는 머뭇거리다 소파에 앉았다. 아기를 안고 있으니 행동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웠다. 비서가 계약서를 건네려는 찰나. 도연이 손으로 그 움직임을 막았다. 잠깐 내려놓고 나가 있어. 비서는 눈을 깜빡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 넓은 귀빈실에 할인과 도연 둘만이 남았다. 도연은 아기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에게서 이런 표정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주 미세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쳤다. 할인은 머뭇거리며 물었다. 아기 엄마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짧은 침묵. 그리고 도연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도망갔습니다. 할인의 숨이 멎었다. 도연은 감정 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이 출산 후 심한 산후 우울증이 왔고 결국 제게 아이를 맡긴 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게 됐죠. 할인은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생명이 겪어온 두려움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려왔다. 잠시 후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보이는 안정 반응은 우리에게는 희귀한 기회입니다. 할인은 양손을 꼭 쥐었다. 제가 정말 필요한 건 아기를 위한 한 번의 도움일 뿐이에요. 전 승무원이고 제 생활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도연은 계약서 첫 페이지를 펼쳐 할인 앞에 천천히 밀어두었다. 할인 씨의 생활은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일정 기간 아이가 불안정할 때만 도움을 주면 돼요. 그 대가로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할인은 숨을 삼켰다. 그의 눈은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이 계약 뒤엔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왜 저예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단지 오늘 아이가 저한테 반응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제안을 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도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시선을 돌려 창밖의 밤을 바라봤다. 사실은 그때 문이 급히 열리며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회장님, 언론 쪽에서 이미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아기 안고 나온 여성 사진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순간 얼어붙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한마디만 말했다. 계약은 지금 당장 필요하군요. 그의 시선이 다시 할인에게로 향했다.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고 날카롭게. 할인 씨. 그의 목소리는 명령도 부탁도 아닌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톤이었다. 이 아이와 그리고 제 곁에 서주시겠습니까? 할인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 위에 작은 아기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할인은 알았다. 오늘 선택하는 것이 평생을 바꿔버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